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계획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계획, 창업하는데 계획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맥시멈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좋은 정보 가지고 왔고요.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정책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보조금이나 보증지원 관련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 지원 사업 정체 자금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보조금이나 보증 지원 신청 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짧은 영상이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겁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사업화, 즉 창업사업화 시제품 개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업비 집행 계획을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계획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었을 때 특정 지원 사업의 주관 기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일반 분야에 대략 한 790명 정도 내외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관 기간이 한 25개사 정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한 개 기간에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명 또는 20개 기업에서 30개 기업이 배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관 기간의 고가나 성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30명 플러스 알파로 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즉 사업비가 더 늘어나겠죠. 자,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은 아마 평가를 받게 되실 건데요. 예를 들자면 특정 주관 기간에 한 30개 팀을 선발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 평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1차와 2차 평가 이후에 그러면 줄을 세우겠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F그룹. 그러면 이 그룹을 각각 나눴을 때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는 팀이 있고 중간 정도 그리고 예산을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자금 계획을 써서 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 가능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서 낸 것보다 적게 지원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변수는 여러분들 평가 고가에 따라서 나뉘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최초 계획보다 더 오버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삭감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수정 계획을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지원 가능 금액이 A가 될지 B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부분이 보조금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지원에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증은 가족이나 베스트 프렌드에도 안 써주는 게 보증이라고 합니다. 정책 자금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 보증 지원을 신청을 하시고 받으셔야 하는데 많은 스타트업, 초기 기업 또는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초기 기업으로서 정책금융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시면 그 대상은 아마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접점의 첫 단계는 보증신청이라는 접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증지원에 대한 이슈사항인데 제가 붉은 박스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계획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계획, 창업하는데 계획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맥시멈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보증 지원도 가능하겠으나 그리고 개별 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 이슈사항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 가이드라인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 자료고요. FAQ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말 그대로 참고 용어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도 결국 이 상담의 첫 단계는 보증신청 및 상담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증신청하고 상담의 단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건 신용보증기금이건 기술보증기금이건 이 보증지원의 결국 첫 단추는 이제 보증상담, 그게 온라인일지 오프라인일지 그 방법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상공인 평가 기준을 보면 이 가점 항목에 보면 업종 이해 평가, 내외부 사업 여건 평가, 매출 및 수익 전망 평가, 즉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은 그 대표님, 사장님, 그 대표자를 보고 보증 여부, 보증 한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좌측에 있는 평가 항목도 물론 고려는 되겠습니다만 결국 사람을 보고 보증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처의 자료인데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를 자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자산 10억 미만인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평가가 40%,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거의 50% 정도 그 사장님, 대표자를 보고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님의 업력, 경력,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비즈니스 로드맵,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이 다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 상담 접점에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업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특히 3년 안쪽인 경우에 더더욱 그러하죠. 왜냐하면 제시할 시적 자체가 미비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그 보증 상담 받는 그 기관 담당자의 상대방의 의심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게 핵심 키포인트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사장님으로서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을 세일즈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의심을 좀 줄여주고 가능한 보증 한도를 좀 더 잡아달라라는 뭔가 여러분들의 계획, 플랜이 가급적 정성적인 언어로만 채워지면 안 되고 정량적인 숫자로도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시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증 한도를 끌어올리는 등등의 다양한 요소와 연관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영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상황과 보증 지원에 대한 상황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계획을 과하게 부풀릴 필요도 없으나 그리고 일부러 축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대표자로서의 그러한 계획, 신념, 정량적인 계획을 잘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추후 영상에 제가 후속으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업데이트될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